조금 이제 쑥스러워서 본인 소개도 안 하셨는데 이 그 남편분이 이제 대표신데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퍼머컬처를 전공을 했고 카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부인 남편 옆지기가. 근데 이제 주로 대학에서 환경공학 뭐 이런 거 공부를 했고 일본에 가서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본 미장 장인이야. 미장 플라스터링. 미장 장인으로 일해서 일본 생태 건축을 하는데 그 카미모미를 그분이 계속 이제 건축 워크숍 같은 거 하시면서 또는 건축 워크숍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리 워크숍부터 해서 별별 거 다 하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한 4-5개 정도의 건물도 만들고 그렇답니다. 재미난 건 땅을 거의 공짜로 준다고 그러네요. 인구가 줄고 있어서 땅을 거의 공짜로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짱은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육점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로 코스트코 같은 데서 일했는데 지금 본인의 관심사는 뭐냐면 정육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듬거나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약초. 근데 여기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야생 동물을 잡을 수 있대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멧돼지, 사슴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잡히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잡는답니다. 잡으면 그걸 가공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 온 거는 한국에 있는 한약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음식, 한약, 정육 그러니까 동물들 고기들을 처리하거나 가공하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24살 정도. 26살. 하시면 26살. 아주 젊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옥수수. 초당 옥수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소개를 하고 이제 바로, 처음에는 화덕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만드신 화덕을 보고,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설픈데, 뭐, 그래서, 요런 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이 화덕입니다. 화덕을 한번 보면, 아래로 위로 이렇게 번져서 가서 굴뚝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이거는 아래는 잘 연기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긴 하는데 그다음에 굴뚝이 이쪽에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원초적으로 만드셨구나. 원초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불 때면 이렇게 감싸고 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질문. 일단은 사실은 이 오븐실이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빵 굴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원래는 위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열을 보존하는 데. 이쪽으로 열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열을 너무 많이 뺏겨요. 사실은 빵 굽기에서 오븐실에 생각보다 장작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빵 굽는 오븐실은 어쩌다 떼는 게 아니고요. 동네 하나 있거나 아니면 가게 맨날 빵을 굽는데 그래서 항상 열을 보존하는 데가 아니면 어쩌다가 하는 때는 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는 거는 여기에 단열재를 더 씌워서 단열을 전체적으로 한번 벽돌 더 쌓아도 되거든요. 싸고 펄라이트 같은 거 집어넣고 단열을 더 하시게 어쨌든 열을 뺏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불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굴뚝이 뒤쪽 방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깊이 굴뚝 이 깊이가 그러면 이 연기가 이렇게 해서 뒤로 가서 그냥 이렇게 빠지나요? 이게 이렇게 박혀 있고요. 여기에 여기 구멍을 이렇게 내. 밑에까지 박혀 있는데 구멍을 냈다. 네, 구멍을 내. 일단은 저 연통은 삭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안쪽에 있는 건 삭아서 부식을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구조 속 안에 있는 그 연통 구조는 벽돌로 쌓아야 돼요. 그 위는 그냥 저렇게 하더라도 벽돌로 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통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상부에 바로 연통을 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이 어쨌든 가면 밑으로 내려갔다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이 고이거든요. 이게 상부에 있으면 지금 이렇게 쬐잖아요, 연통을.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가요. 예, 지금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열기가 보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열도 안 된 상태에서 열기가 보존 안 된 상태. 빨리 불이 이거 지금 이 불 모양이 알아요. 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조치는 한 번 더 싸든지 단열재를 하든지 이 케이스를 이쁘게,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이쁘게 해서 열을 뺏기지 않게 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통 구조는 좀 뜯어서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네, 밑에 안쪽은 제가 그래서 사진을 다른 걸 갖고 왔어요. 그래야지만 효율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구조인지 봤으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포가오 레냐라고 하는 남미식인데 불을 여기서 떼거든요. 이게 오븐실이에요. 오븐실이 있고 굴뚝이 있는데 얘네가 불이 들어오면요 바로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막아요. 여기서 막아서 밑으로 돌아서 한 바퀴 가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을 보존하려면 이렇게 연기가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오븐실 밑으로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게 탁 막아서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우회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잘 돌게 해서 어쨌든 연통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면 안 돼요. 옆에도 막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와서 이게 확대가 실내에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보시면 불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로 안 가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갔다가 가요. 그러니까 굴뚝의 위치가 아주 하부에 있어야 돼요. 연결되는 위치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굴뚝을 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여기는 다 막힌 거예요. 뒤쪽도 막히고 뒤쪽으로도 막히고 위도 막혀서 밑으로 해서 돌아서 그다음에 뒤쪽으로 빠져갖고 뒤쪽에 낮은 곳에서 굴뚝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불이 전체적으로 오븐실을 감싸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이 이제 많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뒤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굴뚝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불이 가면 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위로 바로 이쪽으로 바로 안 올라오게 여기가 막혀 있죠.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서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나무도 적게 들고 훨씬 온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그 화구문이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굴뚝에도 댐퍼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달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아이고. 네,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도 제가 디자인을 비슷한 건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약간 여기가 화실이 있다고 보고 얘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막혀 있어요. 딱 막혀 갖고 이렇게 돌아서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 보시라고. 요거는 다 파일 드릴게요. 자 일부러 USB 담아 왔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사진 한번 이런 구조들 다 있는 자료들을 넣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자료를 하나 영문으로 돼 있긴 한데 이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기 요런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가 있어 조금 구조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자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거는 실내에도 둘 수 있어요. 굉장히 그냥 그래서 약간 여기 지금 빵만 구우시잖아요. 저거는 빵도 굽고 뭐 다른 거 쿠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요 자료는 그냥 자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자료는 제가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있을 때 여러 가지 적정기술 난로들 같은 거를 이재관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그려갖고 만들었던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 출력해서 한번 공부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본 그 로켓매스 히터 옆에서 나왔던 걸 약간씩 번역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또 그냥 나중에 한번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글로 된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부터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어디 갔어? 화면 넓게 보는 게.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 자체가 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나무가 열에 의해서 붕괴가 되잖아요. 열 붕괴가 되면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탄소고, 그 다음에 산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나무 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나무 가스를 태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무 가스가 잘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수분이 없어야 돼요. 나무 장작 잘 말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함수율, 나무의 습기 이런 거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첫 번째 넣을 것, 나무는 직접 타지 않는다. 나무는 가스화돼서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모습이거든요. 나무가 열을 받으면 휘발성 나무 가스가 생기는 거죠. 나무 가스는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인데 그게 타면서 이제 열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무 가스는 유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나무나 하면 안 돼요. 밤나무 유독합니다. 밤나무 아주 유독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유독합니다.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밤나무는 왜 그러냐면 탄닌 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유독하고 밤나무 떼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시고, 참나무를 쓰는 이유는 참나무가 밀도가 높고 오래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나무류는 일단은 잘 타긴 하는데 그름이 너무 심합니다. 송진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류, 침엽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제용으로 쓰는 건 포도나무 뭐 이런 거 쓰는 이유는, 올리브나무 이런 거 쓰는 거는 뭐 배나무 뭐 이런 것들은 향들이 좀 있고 그 훈제용으로 쓰는 거지 저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나무가 제일 좋아요. 참나무는 도토리가 맺히는 모든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이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무가스화 4단계거든요. 나무는 직접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물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그만큼 고온 연소가 안 돼요. 고온 연소 안 됩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물 젖은 나무를 쓰면 오래 탄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숯과 그름 타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타르가 다시 타서 뭐 H2O 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일산화탄소도 생기고 숯도 생기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를 보시면 저 중간 정도가 제일 높아요. 가까이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홍색 부분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꽃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의 오븐실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장작의 불꽃 높이를 했을 때 아주 센 불이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너무 센 불이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쇠가 녹거나 휠 거거든요. 그 오븐실 자체가 두껍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 오븐실을 만들 때 불 높이, 장작을 넣는 양하고 불 높이하고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작을 놓을 때는 장작을 놓을 때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공기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해요. 공기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화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연소점을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븐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기가 잘 통하게 이렇게 잘 싸시면 돼요. 싸시고 불을 밑에서 밑불을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윗불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보통은 장작 쌓아놓으면 밑에다 불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타오긴 하지만 위에서 가열되면서 가스가 불 안 붙은 상태 그냥 나가요. 근데 위에 불이 있으면 위에 불쏘시개를 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가스화되면서 그 불꽃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훨씬 깨끗한 연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무 장작의 위에다가 불쏘시개를 놔라. 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 때울 때 밑불 놓지 마세요. 윗불 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나머지들은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공부하실 때 여러분하고 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세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화덕의 종류들인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계량 화덕들 아마 이거가 기초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공부하세요. 지금 제가 요거 빨리만 좀 볼게요. 이게 전 세계 화덕들이거든요. 여기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화덕이 귀한 책이 저기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 화덕들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다양한 화덕들이 있다. 저렇게 큰 것들은 주로 음식 가공용이에요. 예, 가공용으로 하는 거고, 그의 구조들도 다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든 건 이중열기 고리, 이 화덕은 중국에서 원래 개발된 거예요. 중국에서 개발된 걸 제가 연구를 해서 국내 소개를 했던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연기가 우리나라 화덕은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기 열기고리가 있으면 솥이 있고 열기고리 있으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그러니까 우회시키는 것을 통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중 열기고리 화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가마솥 화덕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주철로 만든 구조물들을 안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통을 앞에다 두면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연통을 앞에다 둬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시골에 있는 많은 가마솥 화덕들이 사실은 하늘을 데피는 거지 솥을 데피는 게 아니에요. 다 열기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화덕 주변을 단열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중국의 그 유튜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급자족 유튜버들 나오는데 재미난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화덕을 미장할 때 솔잎을 써요. 볏짚이 아니라.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흙하고 모래하고 뭐 석회 뭐 적당히 섞어갖고 솔잎하고 하면 도시에서는 볏짚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솔잎은 구하기 쉽잖아요. 소나무 많으니까 가로수로도 많고 침엽수들. 그다음에 얘는 열을 받으면 기름이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저희 텃밭에 볏짚 대신 솔잎을 그냥 옆에 있는 걸 긁어다가 흙하고 반죽해서 발랐는데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화덕이나 벽난로 미장할 때는 흙하고 모래하고 석회, 솔잎 이 정도 해서 같이 반죽을 해도 아주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마솥 화덕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솥바닥을 훑으면서 최대한 늦게 올라가도록 만든 게 여러분이 만든 가마솥 화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자료해서 여러분의 가마솥 화덕을 소개할 때 이런 그림 활용해 갖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좋고 비슷한 거죠. 음성에서 최초로 시도해봤던 것들인데 이건 담양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럼통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가마솥 화덕도 이 자료를 보시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철판 화덕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원래 이 구조도 철판 화덕도 간단해요. 그냥 철판 덮은 거예요. 그런데 재가 빠지는 연통 밑에 잭구녕이 하나 있는 거고 연통을 좀 깊게 받아서 불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갔다가 나가는 거죠. 연통 밑에는 어쨌든 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연통을 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옛날 지금은 없어졌나? 요것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고 교육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쇠로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쇠로도 만들어 갖고 로켓 스토브 형태로도 만들고 근데 철판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합금을 씁니다.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아까가 이제 포가오라고 하는 게 저게 벽돌로 만드는 건데 이 철판으로 이 명칭이 에스투파스 저스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만드는 방법들 소개를 한 거거든요. 여기 자세하게 이제 벽돌로 만드는 방법, 철판 화덕 만드는 방법 소개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남미에서는 많이 써요. 그리고 뭐 타일도 붙이고 오븐실 저런 거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전자레인지 버린 거 있어요. 그거 안에 플라스틱이나 전자제품 다 뜯어내고 그 문 구조하고 철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이제 참조해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화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판으로 만든 오븐실 그리고 이 철판 요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오븐보다 그냥 철판만 뜨거워지면 되니까 연료. 예, 그렇죠. 뭐냐면 그 빵을 굽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빵 굽는 거 용도로는 외에는 못 쓰잖아요. 예, 못 쓰는데 저런 철판 화덕들 그다음에 아니면 아까 포가오레냐가 이제 나무 화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솥도 얹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판도 있고 오븐실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다른 거 요리하다가 옆에서는 빵이 구워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는 딱 그 구조는 아닌데 자료들 넣어놨으니까 여기 지금 오븐실 있잖아요. 밑에가 오븐실이에요. 밑에가 오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판도 하고 오븐실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열을 엄한 데다 뺏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이 네모난 거가 오븐실이에요. 그래서 불을 넣으면 불이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연통을 빠져나가게 됐어요. 예. 구조 설명들이 있으니까 설명들을 좀 담아놨어요. 불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디자인된 거거든요. 깔끔하게 하면 정말 이뻐요. 예. 이렇게도 만들고 타일로도 붙이고 대리석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화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아도 저거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빵 굴 때 계속 다른 거 요리하고 불 떼고 있으면 그냥 빵은 구워져요. 예, 그러니까 훨씬 이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철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한번 밑에 돌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연기가 바로 연통 빠져나가지 않고 한번 오븐실을
휘감고 가게 한다. 그 구조를 어떻게 벽돌로 짤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좀 더 그 원초적인 철판인데 이거 오븐실은 없는데 그냥 드럼통 뚜껑 갖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주철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비쌉니다. 네, 비싸요. 저런 거 한 1,000만 원 갈걸? 앤틱이라 갖고. 그다음에 위에가 텅스텐 이렇게 합금들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일반 천팔로 하면 휘기 때문에 변형들이 일어나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개량을 하겠다 그러면 저런 철판이나 철판 요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오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그냥 이거 글로 써놓은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넣어놨고 그다음에 다구화덕 이것도 다구화덕 아까 이 설명도 구조 설명들이에요. 구조 설명들을 담아놓은 거니까 그냥 참조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 구조 설명들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덕들의 사례들을 여기 쭉 담아놨으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이 이제 요거는 피자 오븐 사례니까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직접 도움되는 건 요 자료예요. 요 자료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필요한 거 골라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화덕들은 외피를 더 씌워갖고 단열할 것, 그다음에 굴뚝 구조는 바꿀 것. 네, 그 두 가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나중에 기회가 돼서 얘를 한번 갈아야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기 가르치는 게 좋고 저런 오븐들은 반드시 바깥에다가 집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안 맞게. 비 맞으면 저거 바로 상합니다. 그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 가림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냥 비 가림 해도 돼요. 지붕을 그냥 구조물에 씌우셔도 됩니다. 제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화덕 얘기 그 답변 잠깐 드리고 화덕 얘기는 끝내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볏짚 대신 솔잎은 쉽게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덕에다 쓸 때는 혹시 이제 열을 닿는 부분이 있더라도 솔잎에서 기름 성분이 나오잖아요. 송진 기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마른 거, 그러니까 생거하고 마른 거. 예, 마른 거. 예, 마른 솔잎 좋더라고요. 구하기도 쉽고. 너무 무식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저희 강토화덕 보셨잖아요. 네. 이게 리뉴얼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 화구 위로 오븐을 해서 오븐을 2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외벽 단열하고 그러니까 2개로도 가능하대. 2개 가능해요. 오븐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에 그냥 화덕하고 위에 거기 오븐을 넣을 자리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2개를 운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위에 지금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데우는 정도. 거기를 가운데를 좀 구멍을 뚫어서 불이 올라오게 하고 오븐실. 근데 오븐 철판에 닿으면 바로 안 되니까 밑에 돌을 한번 살짝 두고 이렇게 퍼쳐서 그다음에 옆으로 한 바퀴 돌아서 가면은 오븐실 2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단열해야 돼요. 실제 외국의 이제 전문적인 저런 그 빵 굽는 베이커들은 바깥에 단열 엄청나게 합니다. 열 안 뺏기게. 저희 그 오븐의 구조 보셨잖아요. 네. 그 단열을 저희가 지금 하면 벽돌을 지금 저희가 한가 쌓고 앞에서 한 번 더 수리를 하면서 하나 더 쌓아놨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를 더 간격을 한번 좀 띄우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하기보다는 펄라이트로 하는 방식이 있고 유리 섬유가 있거든요. 그 불연 섬유가 있어요. 그걸로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돌을 싸거나 비싼 벽돌 안 해도 돼요. 이쁘게 하려면 벽돌 쓰시면 되고. 펄라이트 하면 공간 줘야죠. 거기다 채워야 되니까.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유리 섬유 사다가 쓰는 게 유리 섬유가 아니라 그 내화 섬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두텁게
해서 해놓고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벽돌로만 그러면 효율이나 열 올라가는 게 훨씬 개선이 돼요. 그렇죠. 특히 위쪽으로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쪽에 펄라이트를 많이 채워서 열을 안 뺏기게 해주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은 일종의 코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어만 있고 옷을 안 입힌 거야. 빨개 벗겨놓고.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봤을 때 그 어선이 거의 한 벽 정도 어디 건물 안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건물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븐을 만들고 바깥에 미니 집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나무로 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무로 짜도 돼요. 나무로 짜고 그 사이에다가 펄라이트 다 넣어도 돼요.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무조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고 그다음에 거기 사이에 중요한 거는 벽이 두꺼운 게 아니라 단열재가 많아야 돼. 펄라이트나 뭐 유리섬이나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열을 일단 안 뺏기는 게 좋아요. 그럼 보통 바깥에 외부에 저렇게 화덕이 있는 경우 우리는 지금 한 2시간 이상 떼야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네. 그럼 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그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불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빵을 굽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빵을 굽는 베이커리가 따로 있거나 마을에 오븐이 있거나 늘상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빵을 굽는 전문 가게죠. 피자 가게 맨날 굽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켰다가 한달 놀렸다가 또 하고 스키 다 먹은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몇 시간 동안 가열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특히 겨울에 했다 그러면 더 걸릴 거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오카야마에서 빵을 직접 그 오븐에다 계속 굽고 있거든요. 빵 필요하니까 어떤 야외 오븐이 아니고 화이트 오븐. 여기는 이렇게 돔 오븐이에요. 돔. 그 오븐 상태 다 닫았어. 근데 어쨌든 돔 오븐은 오래 걸려요. 자주 안 쓰면. 그 레이아가 4개 있어. 예. 매력. 그러니까 한 번, 그 다음에 단열, 그 다음에 또 흙, 그 다음에 또 예. 예. 그러니까 요리 원래 계속 지금은 여러분들은 한 겹인가 한 겹. 아니 진짜 옷을 안 입었다는 편이 속옷도 안 입은 거예요. 저희도 외부가 뭐 210도 뭐 이런 데 안에는 270도는 나와요. 근데 맞아요. 오래 걸려서 저희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쨌든 옷을 안 입혔으니까, 그 다음에 자주 안 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왜 그 화덕을 쓰다 보니까 피자를 굽는 밑에 이게 노릇노릇하게 안 돼요. 밑에 열이 안 가서. 예.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이제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연통의 높이가 상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대류 현상은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열을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위로 공기가 안 올라게 밑에서 한번 돌고 위로 가서 다시 밑으로 가고 뭐 이렇게 꼬아놔야죠. 한마디로 어렵게 일부러 밑에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저 상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높이가 여기 이거 지나가는 통로가 너무 얕아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븐실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든지 그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밑으로 가잖아요. 불은 항상 위로 가요. 근데 지금은 아래 위 해놓으면 얘는 불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는 거예요. 연통도 있고 내부 구조 회로를 그러니까 이 그 열기가 흘러가는 통로의 구조를 잘못 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열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처음부터 위가 아니라 그 오븐실을 감싸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기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감싸서 위로 가서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그 높이를 테스트해봐야 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하여튼 중간 위치 정도 살짝 내려도 상관없어요. 연통 크기 좀 크게 하고 댐퍼 달고 그러면 다 해결되죠. 바닥에 불이 피자가 밑에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는 위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윗길하고 아랫길이 있으면 당연히 밑으로만 가는 것처럼 불은 반대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그 주변만 그 주변만 뜯어갖고 일단 옷 입히는 것도.
연통 내린 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살짝 구조를 바로 위로 불 올라가는 거를 조금 한 바퀴 돌려야 될 텐데 중간중간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